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세계 과학기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그 성공리에 마친 이 대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고 또 과학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과학기자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이처, 뉴욕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장 등 전 세계 과학기자들이 서울 한자리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이 과학 저널리즘을 주제로 해서 다양하고 글로벌한 토론이 벌어진 거죠.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이번 행사의 모토는 서로의 지평을 넓히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는데 기조 강연이나 대중 강연 그리고 전체 세션, 워크숍, 동시 세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들 중에서 과학 저널리즘과 관련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과학 언론과 과학 어디에 설 것인가, 그리고 또 지구적 관점으로 본 성차별주의, 그리고 과학 보도와 해결책, 그리고 시민과학과 언론, 아시아의 과학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리스크 보도와 숫자의 활용, 아시아의 과학 언론 이런 것 같은 그 과학 저널리즘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의학 논문에 속지 않고 보도하기, 그리고 또 과학적 사기의 50가지 그림자 이런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다뤘던 올바른 과학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도 이뤄졌습니다. 동시 세션만 하더라도 40가지 주제가 발표되었으니까 굉장히 좀 큰 규모의 행사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특별 세션으로 메르스 확산과 방지 대책 이런 것이 좀 발표가 되어서 또 관심을 크게 끌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르스 얘기가 빠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과학기자 사이에서도. 자, 저희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서로의 지평을 넓히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과학이라는 게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국경이라든지 장르 구애받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이 과학기자들의 좀 감각이 남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 저널리즘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까? 네, 우선 그 기조 강연이었던 필리처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던 댄 베이킨 교수의 뉴욕대 교수거든요. 그분 강연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조 강연은 대회 마지막 날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학 저널리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고 또 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과학 저널리즘이 살아남을 3가지 방법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사의 스토리텔링이 더 흥미롭고 깊은 정보를 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우리나라는 영어나 중국어도 요새 많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프로그램 언어인 코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로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다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앱을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이제 창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론들, 그러니까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적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돌이켜보면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과학 기자들이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뉴미디어 기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군요. 그리고 과학 저널리즘이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의견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페이긴 교수가 말한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자본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과학 저널리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요. 바로 언론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이렇게 독립 언론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언론 환경을 보면 매우 이제 자본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장의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언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좋은 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언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이나 공공단체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언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워싱턴 포스트 인수한 것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워싱턴 포스트 니네 제대로 보도해라 이런 것인데, 한편 미디어 성격이 강한 회사, 즉 미국 같은 경우 버즈피드 같은 곳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드린 예처럼 이런 곳에서 과학 저널리즘에 이렇게 니네 과학 저널리즘 위해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건전한 투자를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저는 뭐 과학 기자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뭐 잘한 점 칭찬해주고 응원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네. 뭐 자아 비판도 하고 자아 성찰도 하면서 뭐 앞으로 공적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은 뭐 국민들 세계인들에게 더 발전 도움을 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뭐 공영방송 그런 쪽 아닌가요?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 공영방송 그러니까 사실 페이긴 교수가 뭐 우리나라를 사례를 알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모범 사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이 YTN 사이언스도 어떻게 보면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이제 프로그램 제작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기금이 아주 충분한 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학 저널리즘을 안정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정치나 그런 그 경제적 그런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기금, 공적 기금을 통해서 YTN 사이언스나 과학 저널리즘에 이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건전한 작은 공적 기금이 그 과학 저널리즘이 살아남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과학 저널리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마지막 방법 어떤 걸 제시하셨습니까? 예, 페이긴 교수가 마지막으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저널리스트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블로그나 SNS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학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MSG가 논란에서의 정답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 과정에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기존의 언론들이 잘못 보도하는 내용들을 다시 비판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존 언론들이 자신들의 권위나 특권을 지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성이나 객관성 등을 제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정하고 비판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오보나 혹은 잘못된 보도들, 특히 과학 보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수정을 하지 않고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너무 자기 아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도 저널리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과학 기자들이 뭐 좀 겸손하면서 귀 기울여서 뭐 내 말만 맞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의견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YTN 사이언스 기자들도 그런 걸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뭐 재밌는 아이템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 대회에서 다른 뭐 주목할 점 없었나요? 예, 뭐 사실 이 보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의학 보도의 문제점이나 뭐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전 세계 과학 기자들이 서울에서 모인 세계 과학 기자 대회, 과학 언론의 정체성과 비전, 시청자들을 위한 올바른 저널리즘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